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방사선은 입니다. 발화 억제 효과도 있고 살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살충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도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사선 조사식품과 그리고 방사능 오염식품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보통 오염식품에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방사선은 조사식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숙도 이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사선 조사식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발효간장이나 재래간장 아니죠. 지금 MCPD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3분의 간장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가셔서 NPM 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것은 체확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체 100g 또는 100ml 중에 있는 대장균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돼지를 중간 숙주로 해서 인체 유구 낭중을 하는 것은 갈고리 층중이죠. 그러면 간디스토마는 뭐였죠? 외우렁이나 붕어, 잉어. 제1 중간 숙주가 외우렁이, 제2 중간 숙주가 붕어나 잉어. 긴천증 같은 경우는 야채, 그리고 민천증 같은 경우는 소고기, 그리고 방금 답으로 나온 갈고리 층중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방사선 누출 사고 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방사선 핵종, 방사선 오염식품 이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8번으로 가서요.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소독제에 대해서 저항력 강하지 않죠. 나머지는 콜레라 설명이니까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10분으로 가서 보시면요. 미생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서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뭐 산화방지제, 보존료, 살균제, 표백제 다 정의에 관련된 것이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과 주스 에서 곰팡이 독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파툴린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4번의 식품 제조 가공 작업장의 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틀린 것을 보면 일반 작업구역 아니죠. 물품 검수하는 곳이 조명이 가장 밝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건은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 장갑도 계속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17번으로 넘어가서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곰팡이 독소의 총 아플라톡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B1, B2, 그 다음에 G1, G2, 그 다음에 M1, M2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B1이고요. 그리고 B1이 아플라톡신 B1이 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우유로 나오는 형태를 M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내 대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인데요. 뭐 발화 억제 그리고 숙도 조절입니다. 숙도 조절 이런 문제로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단 조사할 것은 다시 조사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식품화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22번으로 가서 맥주를 제조함에 있어서 전분을 발효성 당으로 분해해서 전분에 의한 혼탁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효소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먼저 당과 관련된 거는 뭔가 1번과 3번 같다고는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인버테이즈 같은 경우는 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설탕을 글루코스와 포도당이죠. 그리고 프락토스는 과당입니다. 분해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분을 발효성 당으로 분해하는 것은 베타 아밀레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네이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탄닌을 분해하는 것. 그 다음에 리페이즈 같은 경우는 리피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게, 새우 등의 각각류, 곤충, 껍데기에 존재해서 산알칼리 용해되는 탄수화물이라고 물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탄수화물이고, 헤미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벽성분이죠. 세포벽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글라이코겐 같은 경우는 동물의 저장 다당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동물의 저장 다당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다시 써볼까요? 동물. 그 다음에 프락탄 같은 경우는 프락토스라고 하는 것은 과당이죠. 과당을 당량체로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다당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눌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눌린. 그리고 게, 새우, 각각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키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분 활성도 구하는 공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한번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혹시 나와도 풀 수 있도록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W형, 우리가 유화액이라고 했을 때는 OW형이 있고 WO형이 있었죠. OW형은 보이는 것처럼 오일 인 워터형이고, 그 다음에 WO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워터 인 오일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OW형 같은 경우는 우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WO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것이 있죠. 다음으로 문제로 쭉 넘어가서요. 30번 문제를 볼까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식품의 형태가 변형되었다가 다시 압력을 제거를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질, 우리는 그것을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성이랑 소성은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되죠. 탄성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소성은 돌아가지 않는 성질, 구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능검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관능 검사에서는 많이 묻는 게 특성 차이 검사랑 그리고 종합적 차이 검사, 차이 검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류 식품의 제한 아미노산인데요. 두류에서는 메티오닌이 제한 아미노산으로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묻는 것이고,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냉장고 온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아닌 것은 인데요.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로 카로티노이드, 일종의 카로티노이드 색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치즈나 과실주에 사용되는 보존료를 묻는 문제인데요. 보존료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우리 위생학에서 했는데 왜 화학에서 나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식품 기사라고 하는 게 과목에
넘나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위생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화학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 대로 시험을 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치즈나 과실주에 사용을 되는 보존료는 소르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것 중에 안식 향상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게 음료 중에서도 과일, 채소 음료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요. 탄산 음료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장 종류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린 류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식초 절임 같은 데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안식 향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목으로 가서요. 식품 가공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률, 정백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도정률과 그리고 하나 더 개념이 있는 게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정률과 도감률을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현미일 때 몇 프로, 100미일 때 몇 프로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달아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우유 살균 여부 하면 여러분들이 포스파타제 테스트라고 보셔야 되고요. 영어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지 추출 용매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성분을 다 추출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추출하는 목적, 유지만 추출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유지를 잘 추출하고 용해를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파 가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자레인지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설 있는 것처럼 푸셔도 되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해설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가공품 쪽 공부를 했을 때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방 함량이 20%인 쇠고기와 30%인 돼지고기를 혼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22%인 것을 만들었을 때 대각선으로 보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8 아니네요. 2입니다. 제가 잘못 뺐습니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역시 대각선에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면 이것이 8이죠.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로로 읽어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쇠고기, 이게 돼지고기였는데 쇠고기 8과 돼지고기를 2를 섞었을 때 최종적으로 22%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서는 8대 2로 섞어준다는 것이고, 쇠고기를 20kg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는 얼마를 넣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x는 5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던지 아니면 해설 나온 것처럼 푸시던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쉬운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아까운 문제니까 한번 풀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체조절 MAP라고 하는 것인데요. CA 저장법의 일종이죠. CA 저장법은 좀 더 대용량, 참고 수준을 하는 것이라면 MAP 같은 경우는 패키징, 포장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지만 초기 기계장치비와 유지비는 많이 들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쭉쭉쭉 넘어가서 샐러드유를 한번 봐볼까요? 샐러드유에서 불포화 결합의 수소를 첨가하는 것은 경화유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과일 젤리 제조할 적에 젤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당, 산, 펙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젤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당, 산, 펙틴이었죠. 그리고 당 같은 경우는 60에서 65%, 그 다음에 산 같은 경우는 0.3%,
그리고 펙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가 필요한 것, 숫자도 한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팡이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편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균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타를 하나 고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주 운동 이라고 하는 걸 고치고 68번으로 넘어가죠. 생리 온도에 따른 미생물 분류 시 대부분의 곰팡이, 효모, 병원균이 속하는 것은 중원균이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젖상균으로 구분을 하면 정상 발효 젖상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 발효 젖상균이 있었죠. 영어로 하면 헤테로 타입이었고요. 정상 발효 젖상균 같은 경우는 젖산을 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상 발효 젖상균 같은 경우는 젖산 외에 다른 부산물을 생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근이라고 하면 리조푸스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요, 리조푸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체 단백질이라고 식사류로 이용되는 미생물은 캔디다 유틸리스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디 이용되는지는 해설에 잘 적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포융합의 실험 순서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순서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돌연변이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브로모로아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케토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타 있는 거랑 같이 헷갈리네요. 보통은 케토형인데, 그리고 아데닌과 짝을 이루게 되는데 드물게 에놀형으로 되어서 구아닌과 짝을 이루게 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염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균에서 했던 것이고, 그람 염색을 구분을 하면 그람 음성과 그람 양성으로 나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세균 중에서도 뭐 차이 때문에요? 세포벽 차이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포벽 차이인데 또 무슨 차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쭉쭉 연달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람 염색 같은 경우는 다시 이론책 한 번 더 봐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효모는 무포자 효모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무포자 효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모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무포자 효모냐 유포자 효모냐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면 발효 맥주 효모 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면 발효 하면도 있고 상면도 있었죠. 그리고 하면 같은 경우가 사카로마이시스 카스퍼젠시스였고, 그리고 셀비시에가 상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함해서 상면과 하면의 그 차이점들을 한 번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단식으로 인해 저탄수화물 섭취를 할 경우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뇌와 말초 조직은 포도당을 이용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저탄수화물 같은 시기에는 케톤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식으로 목적이라고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적이나 아니면 이유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 발효와 당화 동시에 갖는 균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밀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공부하시면 뭐 아밀로법 이런 식으로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코올 발효와 당화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뉴클레오타이드의 화학 구조와 정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었는데요. 보통 5' 위치에 인산기를 가져야지 정밀성을 가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 것은 정밀성이 없습니다. 정밀성을 가지는 것은 퓨린계의 것이 정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밀성이 있는 것은 트리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고 그냥 뉴클레오타이드가 정밀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요. 미카엘리스 상수를 묻는 것이죠. 보시면 기질 농도가 Km일 때는 V는 2분의 1 Vmax 라고 하는 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속도값이 20 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2분의 1 Vmax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젤 오일 주요 성분은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고요. 조류에서 퓨린 대사는 요산으로 분해를 해서 대변과 함께 분해한다 라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를 보시면요. 시토크롬의 구조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시토크롬 같은 경우는 전자 운반체죠.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포르피린을 가지고 있는 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2018년도 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서 목적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고 간단한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